네, 안녕들 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조금 피로하시겠지만, 피로 파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피로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 금속 피로 이야기 일본 교육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걸 주로 이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괴 보시면 재료가 가지는 인장 강도 이상의 하중 작용 시 파괴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장 시편 과하중 너무 많은 하중이 걸리면 인장 강도 이상이 되면 이제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인장 시편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시편을 떠가지고요. 이렇게 떠서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기면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들면서 찌지직 뚝 부러지죠. 이렇게 찌그러들면서 이렇게 찌직 뚝 부러집니다. 그래서 끝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찌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러지고 반대편 이렇게 와서 찌직 가늘어지고 부러지고 단면이 축되면서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를 컵 앤 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컵 앤 콘 해가지고 CON이 해가지고 컵 앤 콘 이게 연성 파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연성 파괴 오버로드 과중 파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너무 많은 힘을 가했을 때, 근데 이런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주겠지. 당연히 하겠지. 이렇게 힘 가해지기 힘들죠, 설비들은요. 근데 많은 경우, 근데 피로 파괴는 뭐냐면요. 인장 강도 이하의 하중입니다. 하중으로 반복으로 하중이 부하되어 파단된 현상으로서 많은 경우 부품 표면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 결정리 미끄러짐, 원자가 미끄러지면서 발생되는데 보통 표면 보시면 이렇게 돌출 함몰 이렇게 됩니다. 표면이. 이렇게 만약 샤프트라든가 이렇게 돼 있으면 원자들이 크기를 보시면 원자 크기를 정도 보시면 되죠. 원자 크기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원자들이 돌출 함몰 이게 눈에 이 간격은 뭐 마이크로 메타 이하니까요. 보통 원자 직경 하나는 보통 뭐냐면 이 직경이 우리가 옹스트롱이라고 10의 10성 메타잖아요.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0성 메타니까 나노메타보다 10분의 1 작은 F의 원자라면요. 원자 크기로 시작됩니다. 원자들이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반복을 받으니까 이렇게요. 반복을 받으니까 원자들이 돌출 함몰되면서 균열이 시작되는 거죠. 그 표면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된다. 이 균열이 점점 크게 되어서 파단내 이런 현상이 이제 피로다 이런 거고요. 그러나 금속질의 특성이 연월과 함께 변화되어 파단되는 현상은 피로가 아니다. 이건 반복이 아니고 그냥 시간에 따라서 고온에서 약해지는 거 이건 피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는 반드시 반복 하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특성 변화, 예를 들어 점점 치화되는 것은 열화라고 부르지 피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피로는 반드시 반복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보신 그림인데 피로라는 것은 해가지고 보시면 여기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냥 단조로운 부하 그냥 계속 인장을 받고 있으면요 인장 강도 이하 하중이면 절대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장 강도 훨씬 낮은 하중인데도 반복을 받으면요 인장 압축 받으면 가장 약한 부분, 표면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균열이 시작돼가지고 성장돼서 파손되는 이게 피로 파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피로를 한번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우리 주위에서 피로의 예를 보시면 캔 주스와 캔 맥주, 캔 요거 딸 때 보시면 탭을 당겨 올리거나 눌러주는 것을 반복하면 여기 부러지죠. 처음에 네, 딱 딴 다음에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부러집니다. 그게 왔다 갔다 반복이니까 피로 파괴다 이런 얘기죠. 탭의 파손부. 철사도 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철사를 밴딩하다 보면 결국 반복 때문에 얘가 부러지는 현상. 결국 우리 철사 보시면 이걸 반복, 예, 반복하면 제일 많이 변이가 생기는 표면에서부터 균열이 발생돼서 부러지는 거. 이게 피로는 반복이다. 예, 그런 거죠. 캔의 입구 오픈 탭 손잡이 당겨 올리게 되고 탭을 다시 올리로 복귀 눌러 다시 당겨 반복. 이게 탭은 뿌리로부터 일단 여러 번 반복하면요. 가는 철사 동일한 곳 굴곡 느린 반복하면 철사에서 피로 파괴. 이때 금속 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탭과 철사 힘이 굴곡되고 변형되고 변형이 크든 작든 금속의 원자 배열 방향에 원자 배열의 돌출 한 번이 발생된다는 거죠. 피로 이퀄 그 금속의 어느 정도 이상의 변형을 반복하면 발생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을 반복해서 얘들이 미끄러지는 정도 힘. 예, 그게 어제 잠깐 말씀드릴 때 인장 강도의 3분의 1 이하면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SN국수 말씀드릴 때 SN국수 그리면 하중과 반복수 SN국수 그리면 이런 커브가 나타나고 이게 피로 파괴선, 피로 파괴. 이걸 만나는 순간 피로 파괴되는 거. 이건 피로 강도선이죠. 피로 강도. 그러니까 하중이 S1, S2라면 작은 하중으로 가면요. 평생을 가도 피로 파괴를 안 만나죠. 수평선이니까. 그럼 여기 요 높이가 얼마냐? 하중이 그러면 어떤 기준이냐? 이게 그 제가 인장대 3분의 1 이하의 힘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반복 하중이죠. 그러니까 3분의 1 이하의 하중을 받으라. 그럼 결국 뭐냐면 철사에 어떤 힘을 가할 때
이 철사의 인장 강도가 만약 60이라면 60kg/m제곱이라면 여기 가해지는 힘은 20kg/m제곱 이하로 해야 된다. 이거 일본 쪽에서는 3분의 1이고 일반 유럽 쪽 독일에서는 3분의 1로 되어 있고요. 일본 쪽은 2분의 1 이하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그래서 2분의 1은 조금 더 세죠. 하여튼 그 이하로 하면 아무리 힘을 줘도 얘는 절대 피로 파괴 만나지 못하니까 수평선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형 크든 작든 원자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힘이 크면 요 S1, S2 정도 되면 여기 원자들이 밀리고 돌출 함몰되면서 처음부터 이제 밀리면서 미끄러지면서 균열이 점점 커지는 거죠. 처음에 옹스트롱에서 나노에서 마이크로 미리로 하는 거죠. 피로 결국 금속이 어느 정도 이상의 변형을 반복하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피로를 좀 더 우리가 이해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